선택이 쉬워집니다. 좋은 선택이 됩니다.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바둑을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굿초이스 K바둑 초점국 오늘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대국 준비해 주셨나요? 네, 2017 크라운 혜택의 결승 2국입니다. 박종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입니다. 와, 이 이름만 들어도 바둑 팬들을 굉장히 설레고 또 기대하게 만드는 두 기사의 대국인데요. 앞서 화면을 통해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을 했고요. 참가 대상은 만 25세 이하의 프로 기사들이고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는 신진서, 지금 현재는 9단인데 8단이었고요. 대회 방식을 보시면은 예선은 5라운드 스위스 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본선은 32강 토너먼트, 랭킹 상위 4명이 분산 배치되어 진행이 됩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 추가 시간 20초, 피시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신진서 8단과 박정환 구단의 이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진서 8단은 2000년 3월 17일생이고요. 박정환 구단은 93년 1월 11일생으로 7살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정환 구단이 오랫동안 한국바둑 랭킹 1위 자리를 지켜오면서 한국바둑을 이끌었다면 신진서 구단은 바로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고요. 이 당시에는 자국 랭킹 박정환 구단이 1위였고 신진서 당시 8단이었는데 2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랭킹이 두 기사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 살펴보면 역시 박정환 구단이 노련하게 지금 2대1 정도 스코어로 지금 6승 3패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성적을 살펴보시면 이 젊은 기사들인데 우승 이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회에서 항상 우승 영순위, 세계 대회에서도 항상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였고요. 네. 신진서 구단 역시도 최근에 대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주요 성적에 있어서는 화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8단이죠, 당시. 네. 이 두 선수가 결승 2국을 둘 당시 1국에서 이미 박정환 선수가 1승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대0이 된다면은 바로 대국이 끝이 나는 네. 대회가 끝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대국 신진서 선수가 과연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판으로 이동해서 대국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로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신진서 8단이 흑을 잡았고요. 박정환 구단이 백으로 이 대국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피셔 방식이라는 것이 좀 특이하면서도 최근에 또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예전에 익숙한 방식은 초읽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한 시간을 미리 주고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40초 초읽기, 30초 초읽기 혹은 1분 초읽기 네. 이런 식으로 초읽기를 줘서 초읽기를 다 쓰게 되면 시간패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셔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불필요할 때는 저축을 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써라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20초의 시간을 빨리 착점할 때는 1초 만에도 착수하고 또 때론 2초. 본인이 이제 저축한 시간을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사실 저도 피셔 방식으로 대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요. 또 시간이 늘어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피셔 방식 자체가 일단 불필요할 때는 빨리빨리 착수를 하니까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견들을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3-3 들어가는 수가 등장을 하네요. 네, 인공지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 같아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넓은 공간이고 넓은 공간, 지키고 싶은 쪽을 무조건 막아라. 네. 이게 이제 좀 정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쪽을 막아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젖혀가고 젖히면서 뭐 이런 변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끊어가는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쪽을 막았지만 오히려 모양 자체는 이 좌변의 백 모양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 모양이 뭐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모양이니까 네. 지금도 이 장면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네.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선 축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네. 받아야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도 충분히 둘 수는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좌변으로 바로 막아간 모양만큼이나 또 좌변을 키울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백이 어떻게 받을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초반에 이제 귀를 다 착점을 한 이후에는 걸쳐가는 모양이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또 굳혀가는 모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걸쳐가는 형태와 굳혀가는 형태.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걸쳐가는 쪽이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는 거죠. 지금은 신진서 8단이 먼저 한 칸 굳힘을 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도 눈목자로 굳히면서 초반부터 두 선수가 약간의 좀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 모양에서 어쨌든 받는다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이 두 자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좌변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수로 막아갑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모두 선택 가능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장면에서도 잠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박정환 구단은 지금 실전에 이곳을 좀 직접적으로 키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요즘 인류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초반부터 접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지만요. 네, 워낙 서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좀 단순하게 두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연구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본인이 모르는 수에 대해서 먼저 선수가 준비를 하고 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모르는 모양이 나오는 건 좀 꺼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 있는 모양 또 좀 단순한 형태로 가는 것도 있는데 네, 자, 이 모양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에 네, 보통은 이제 날일자 혹은 늘어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네, 초반에 이 3-3 들어가는 침입수가 나왔을 때는 젖혀가는 수를 많이 등장을 했었고 많이 뒀었는데 네, 이 수가 사실 사라진 이유는요. 네. 예전에 처음 이 정석이 이 3-3 들어가는 수가 나쁘다고 했을 땐 여기 젖혀 있는 수까지 교환했을 때 백의 형태가 너무 두텁다라고 해서 이거는 안 좋은 수다라고 사실 사람들, 인간들이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젖혀서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젖히는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한 번 더 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을 당장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뭐 큰 자리를 갔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네. 또 당장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백이 다가오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형태가 된다면은 네. 백의 세력보다는 흑의 실리가 네.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3-3 들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바로 젖히는 수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죠. 네. 네, 날일자로 받아두었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수와 그냥 늘어서 받는 수 두 가지가 좀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은 이 장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단순한 선택은 그냥 이렇게 치받고 젖혀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둔다면은 백도 지금은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젖혀가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젖혀서 끊는다면요. 네. 이건 지금 배석으로 봤을 때
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날일자로 가게 되면서 흙 모양이 자연스럽게 이 백도를 좀 견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양에서는 뭐 이렇게 바로 젖히고 젖히는 선택, 끊어가는 선택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날일자로 붙여서 갔네요. 네. 붙여가는 응술은 이제 좀 바둑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곳을 막아갔을 때는 이제는 치받아서 네. 막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늘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더 이 모양 자체가 좀 복잡한 싸움이 되고요. 백이 역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늘어가는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가게 된다면 흙도 다시 이렇게 치받는다면 똑같은 모양이 되고요.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변신이 가능하죠. 뭐 이렇게 젖혀간다던가 아니면 여길 늘어간다던가 늘어가고 이렇게 젖혀도 그때 막고 다시 이렇게 한 점을 잡고 버티는 수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길 막을 것이냐, 늘어갈 것이냐, 혹은 뭐 여기를 이제 젖힐 것이냐, 뭐 이런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백도 바로 막아서 응수를 했고요. 이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굉장히 복잡하게 두는 편이에요. 네. 좀 단순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좀 복잡하게 처리하면서 모양을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의 어떤 싸움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대가 지금 박정환 구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신진서 선수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둘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뜻하는 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는요, 아마 이 우리나라 지금 프로 기사들 중에서 수읽기로 본다면은 거의 뭐 랭킹 1, 2위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수읽기가 빠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좀 빠른 거죠. 그런 입장에서 내가 복잡한 바둑에서는 사실 나 박정환 구단 뭐 나보다 이제 선배 기사지만 못할 거 없어. 나도 해볼 만해.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흙은 치받아서 두었고요. 네. 지금 와서 막을 순 없죠. 그렇죠. 지금은 막아간다면은 이렇게 끊어서 바로 한 점을 잡게 되고 이 젖히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손해 정석이 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흙이 뚫고 나오면서 복잡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은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큰 정석입니다. 이 모양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끊어가는 수, 이렇게 끊어가는 수 두 가지 모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끊는 수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간단한 모양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입구자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쉬운 선택은 뭐 이렇게 밀고 젖히고 호구 칠 때 이렇게 뭐 늘어가고 뭐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쉬운 선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복잡하죠. 근데 이 모양도 지금 이 모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흙이나 백이 좀 달리 받았을 때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모양을 좀 자신 있게 사용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전에는 반대쪽으로 끊어갔고요. 반대쪽으로 끊어갈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반대 끊어간 수 자체가 여기 끊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빈 삼각으로 지키는 건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최강으로 대응한다면 이렇게 뭐 늘어서 지키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무난하고요. 네. 여길 늘어서 받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모양은 좋지가 않죠. 있게 되고 받을 때 이렇게 맞게 되는 형태인데 뭐 이 모양도 이건 흙이 좀 두기가 편하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우선은 늘어두었고요. 네, 느는 수가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대응이라고 봐야죠. 지금 와서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살아두는 것은 좀 허무하죠. 흑도 적극적인 수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예, 지금 젖히는 수 자체가 다음 수를 좀 준비하고 있는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흑도를 먼저 살려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앙에 있는 흑을 움직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리를 게을리하면 백이 젖혀 이었을 때 귀 쪽의 사활조차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젖혀서 이 귀 쪽을 살려두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막아가고요. 네, 흑도 뭐 이렇게 되면 있는 것은 거의 이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주게 되고 뭐 호구치고 뭐 이런 정도라면 일단 서로 흑도 살아있고 백도 좀 단단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이 모양 역시도 축 관계가 또 약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축은 흑이 유리하겠죠. 네. 축이 유리하다라고 해도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는 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건 백이 좀 좋은 그림입니다. 네, 양쪽을 다 지킨 형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 돌이 움직여 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늘어서 받았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력이 없죠. 오히려 백은 이곳을 지키면서 반대쪽도 같이 지켜나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건 좋지 못하고요.